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여러분, 요 물건이 그 전에 요거 이 시간에 요거 할 거예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법에서 얘기하는 접도구역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요것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요것을 헷갈려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이 법의 근원이 어딘가, 이 내용의 근원이 어딘가를 알면 굉장히 법이 쉬워집니다. 이제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막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법이요. 공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다. 그 다음에 도로법에 의해서는 접도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은 20m에서 50m까지 지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 완충 녹지도 각자 메타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경매하는 입장에서 굳이 뭐 이 숫자까지 뭐 정확히 외울 필요가 있나요? 모르면 제가 전 시간에 강의했듯이, 그죠? 모르면 여러분들 이거 우리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다 컨설팅 보고서 있죠? 여기서 찾으면 돼요. 여기서, 그죠?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서 찾으면 돼요. 몇 개 안 돼요. 그죠? 굳이 뭐 숫자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죠? 외우면 머리가 좋아서 뭐 나이가 젊어가지고 외우면 좋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자, 한번 물건 하나 볼게요. 요 물건. 요 물건이 지금 어 거의 한 8억 7천, 8억 8천, 9억짜리가 지금 한 3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약 한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왜 3분의 1 토막이 났을까? 3분의 1 토막이 왜 났을까? 그럼 한번 볼게요.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위치 한번 볼까? 위치 굉장히 좋아요. 위치는요. 위치는 뭐 도시 바로 외곽에 있는 거라, 그죠? 이런 토지 하나 갖고 있으면, 임야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죠. 특히 임업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임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대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5분이면,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럼 토지 이용 계획을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일단은 뭡니까? 도시지역이죠. 뭐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뭐 대한민국 어디나 다 있고, 그죠? 공익용 산지, 보존녹지. 공익용 산지, 보존녹지는 뭡니까?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강의했던 내용,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강의하니까 개나 소나 다 따라. 아유, 이제 그만하고요. 이건 뭡니까? 보존녹지 행위제한을 따르는 거죠. 공익용 산지 플러스 보존녹지가 붙어 있으면, 그죠? 산지법에 나와 있듯이 또는 국토계획법에서 나와 있듯이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죠? 어떤 계야수들은 뭐 국토계획법만 얘기하는데 산지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법률도 나와 있고 네다섯 군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존녹지 지역의 행위자를 따릅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괜찮죠? 공익용 산지지만 공익용 산지 행위자를 안 따르고 보존녹지 행위자를 따르니까 일단은 좋은 땅입니다. 공익용 산지에서 아이고 한숨 내려놨죠. 그런데 이제 막상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볼게요.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면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죠, 여러분. 이렇게만 봐서는 몰라요. 자, 이렇게만 봐서는 위성으로 한번 볼까? 위성으로 같이 겹해서 볼까? 자, 요 토지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 정도 되겠네. 여기 뭐 임도도 있고, 임도, 그죠? 임도도 있고 좋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땅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임업인이라고 한다면 경사도 체크해서요. 경사도 체크하세요. 임업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땅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임업인은 공익용 산지에도 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공익용 산지에도, 그죠? 공익용 산지에도 뭘 할 수 있어요? 야영장을 통해서 일반 음식점도 가능하다. 그죠? 공익용 산지에 농산어촌 체험시설 6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얼마나 임업인 혜택이 많습니까? 임업인, 농업인 혜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제가 690강부터 강의했던 내용들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돈 되는 게 여러분들 수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업인, 임업인 조건을 만들면요. 제가 올해 안에 이제 우리 블루오션 교재 사신 분들한테 공개를 할 건데, 가장 규제가 센 농지 중에서 절대농지. 절대농지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목을 대로 바꿀 수 있다. 농업인 주택 그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농업인 주택을 뭐 여기 절대농지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지목만 대지로 바꿀 수 있다. 제가 이것은 한 10년 후에나 공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마 올해 안에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문제가 일단 이게 임도예요. 임도. 정식 도로가 아니라 임도거든요. 임도. 임도는 뭐예요? 그냥 임야예요. 임야. 도로가 아니에요. 정식 도로가 아니에요. 그죠? 임업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소유의 임도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임업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소유의 임도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자체마다 달라. 이것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지자체 조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업인은 이렇게 할 일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임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되죠. 임업인이라 하더라도. 물론 산림경영관리사는 되죠. 산림경영관리사는 됩니다. 여기에. 그렇죠? 임도만 붙어 있으면 산림경영관리사는 되는 거예요. 또는 작업로, 운반로만 있어도 산림경영관리사는 할 수 있어요. 15평을 지을 수가 있죠. 60평, 대지면적 60평에 15평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물론 가설건축물이죠. 그렇죠? 자, 임업인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자,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임업인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임업인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산림경영관리사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요. 그죠? 왜? 도로가 안 붙어 도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임산물 재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캠핑 야영장을 하고 싶어도, 숲속 야영장을 하고 싶어도 도로가 없어요. 그렇죠? 임업용 또는 농업용 주택을 짓고 싶어도 도로가 없어. 물론 지자체마다 이 임도를 통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지자체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여기서 농사노촌 체험시설을 하고 싶어도 도로가 없어. 그리고 여기 지목이 농지가 없어. 이게 문제죠. 이게. 그렇죠. 만약에 이 토지가 이렇게 나왔다. 이 산까지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 농지가 있으니까 여기 도로가 있다면 농사노촌 체험시설을 짓고, 그죠? 여기는 야영장도 만들고 임업이라고 한다면, 그죠? 여기다 또 일반 농촌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쁘게 만들어 놓고 팔면 가치가 엄청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임업인 만들어라, 농업인 만들어라 하는 이유가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 제 강의 690강부터 들어보신 분들은 다 인정할 겁니다. 아니 700, 아니 몇 강이더라? 700강 모르겠네. 아이. 그래서 자, 퇴지형 스탠드 얘기 하지 말고 자 볼게요. 일단 그러면 아이고 왜 이게 나오냐? 자, 토지용 계획을 보겠습니다. 위치는 굉장히 좋죠? 이게 딱 보면, 자, 여러분들 토지용 계획원에 보면 여기 토지용 계획만 나오면 이게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근데 도시계획이라는 걸 반드시 클릭하셔서 보셔야 돼요. 도시계획, 그 다음에 이 고시정보, 이거 반드시 클릭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경매하시는 분들 이걸 굉장히 간과하는데, 제가 가끔씩 도면을 띄워드리거든요. 그럼 이 도면 어디서 구했어요? 라고 물어봐. 뭘 물어봐. 여기에 다 있는 건데. 토지용 계획, 도시계획, 고시정보에 다 있는 건데. 그죠? 자, 그럼 하나 클릭해 볼게요. 도시계획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계획 클릭해 봤어. 똑같은 평수죠? 자, 그럼 여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도로야. 이게 도로. 도로가 쭉 이렇게 나 있죠. 빨간색으로. 그죠? 도로가 나 있죠? 대류나 대류이네. 뭐, 난 모르겠고. 일단은 그러면 여기 파란색으로 또 하나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이렇게요. 이게 뭐예요? 완충 녹지죠. 완충 녹지. 완충 녹지. 그죠?
이 완충 녹지에는 이게 도로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로 연결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도는 이렇게 나 있어도, 그죠? 나 있어도 이게 맹지가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야. 여기, 이 가까운 데 그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 해도 이 완충 녹지에는 도로 연결이 안 돼요. 건축도 안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0분이 지났네. 10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자,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녹지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로 구분돼요. 그리고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이 있고,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나 국도 옆에 가면 이게 접도구역이라고 이렇게 있죠. 접도구역. 보통 20m에서 또는 50m까지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돼요. 이거하고 이거 가장 큰 차이는 이 완충 녹지는요. 완충 녹지, 경관 녹지, 녹지의 녹지, 그냥 녹지. 여기는 건축물의 건축도 안 돼요. 물론 예외사항은 있어요. 예외사항은 있어요. 그리고 도로의 개설도 안 됩니다. 도로 연결도 안 되고 건축물의 건축도 안 돼요. 가설건축물도 안 됩니다. 아, 가설건축물은 돼요. 그죠? 이해 가셨죠? 근데 접도구역은요. 접도구역은 도로 연결이 돼요. 만약에 이게 아까 여기 도로 이게 완충 녹지가 아니고 또는 경관 녹지 또는 연결 녹지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접도구역이다. 그럼 여기 도로 연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바로 그 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접도구역에 건축도 일부 가능합니다. 일부. 가설 건축물이지만. 근데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지. 누가 어떤 미친놈이 차 막 쌩쌩 다니고 그러는데 건축물 짓겠어요? 거기다? 우리가 집 짓고 살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접도구역 안에다가 집 짓고 살겠습니까? 차가 막 언제 날라와서 때리 받을지도 모르고 막 차가 쌩쌩 달리면서 막 소음도 엄청 큰데 정적 소리도 크고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여기다 접도구역에다 건물을 신축할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죠? 자, 그리고 그래서 접도구역에는 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접도구역이라면 내 땅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맹지가 아닌데 지금 여기는 완충 녹지기 때문에 이게 맹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뭐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 제한지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한 지구, 지역지구, 구역이 있죠.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죠. 이렇게요. 그죠? 용도지구란 얘기예요. 이거는요. 지구. 구역하고는 틀리죠? 이거하고는 틀려.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된 거고, 이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경관지구, 이게 이 지구는 국토계획법에서, 여기는 다 건축물 지을 수 있어요. 여기는 다 건축물 지을 수 있고, 그죠? 물론, 조례로 일정 약간의 제약은 있어요. 그렇지만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 요것이 좀 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 건축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률을 한번 봤습니다.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2에 보면, 그죠?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설치 기준에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딱 대못이 하나 박혀 있잖아. 그죠? 건축법상, 그죠? 건축물을 지키기 위해서 건축상 도로로는 안 된다. 딱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물론 몇 가지 예외 사항은 있어요. 몇 가지 예외 사항은 있다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하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로부터 20m에서 또는 50m까지 지정할 수가 있죠. 접도구역에서는요. 그죠? 뭐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전도 가능하고, 그죠? 이전은 뭐 접도구역에서 접도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가능합니다. 도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죠?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뭐 어쩌고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축조 가능합니다. 그죠? 울타리 철조망도 칠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접도구역에서. 그죠? 접도구역에서 못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부분하자면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요 근래 이제 질문을 좀 받았던 내용들이고,
굳이 이제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한다 이거예요. 그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요것은 국토개법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따라서 20m에서 50m까지 지었는데, 나머지는 요것은 진짜 안 좋은 땅이야. 이하가 붙어 있으면 도로 점령이 안 돼. 그렇지만 접도구역은 도로 점령이 된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경매물건 나올 때 반드시 요거 토지이용 계획, 토지 이음에 보면, 그죠? 토지이용 계획은 반드시 기본으로 봐야 되고, 도시계획, 그 다음에 고시정보, 요것도 반드시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하시고, 교재 판매에 대해서는 어딨냐? 아까 그거 종합적으로 한번 띄워놓고 강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게 세부적인 사항이고, 요게 세부적인 사항.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문자로 주세요. 전화하면 제가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고, 요게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탑에 오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